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최근 5년간 20건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귀성 첫날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대선 예비주자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연속보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을 만나봅니다. 광주에서 충전 중이던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남자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발생한 관측사상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의 여파로 어젯밤 광주와 전남에서도 신고와 피해 접수가 잇따랐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먼저 김인정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광주의 조용하던 주택가 도로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같은 시간 광주 전남의 다른 장소들에서도 집안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차가 갑자기 막 흔들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많이 심하게 흔들려서. 경북 경주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어진 리히터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으로 구례와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에는 진도 4, 광주 지역에서는 진도 2에서 3의 지진이 느껴졌습니다. 유례 없이 강한 지진에 문의와 신고 전화 수천 건이 폭주했습니다. ARS가 쌓일 정도로 계속해서 쉼없이 폭주했습니다. 이제 신고가. 건물 균열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는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고 장성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벽이 갈라지면서 기숙사생 1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 수업 등이 중단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애들 다 난리 나가지고 불도 계속 꺼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귀가 좋지. 지진의 여파로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도 KTX가 감속 운행하거나 지연 도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 장애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광주 전남에서도 지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한 지진에 지역민들의 불안도 커져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몇 차례나 지진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송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년 전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규모 2.7의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시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저 원자력 발전소 터져본 줄 알았어요.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남이 19차례, 광주 1차례 등 모두 20차례. 이 가운데 75%는 바다에서 발생했고 좀 더 진동을 느끼기 쉬운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이 25%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을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하긴 이릅니다. 광주 전남과 진앙지가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도 곧장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진도 3에서 3에 해당하는 지진동이 감지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분들이 흔들림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이 물러 작은 지진이 잦은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땅이 단단해 큰 규모의 지진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더구나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전국적인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의 경우 지각의 움직임이 잦은 활성단층 위에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지만 광주 전남은 지진상 활성단층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어 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 활단층 여부가 있는지 일단 연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규모의 어떤 내진 설계를 어쨌든 조례나 뭐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편 이번 지진에 따라 진도 4의 진동을 느낀 전라남도는 도내 재난위험시설과 노후주택을 긴급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의 건축물 10곳 중 6곳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34.6%에 불과했고 특히 민간주택의 경우는 내진 설계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학교의 경우도 내진 설계 대상 건물 860여 곳 가운데 4분의 1만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학교와 병원, 댐과 터널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률이 지난해 말 현재 3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갈수록 퇴색해 간다고는 하지만 명절은 명절입니다. 설렘과 들뜸으로 가득했던 귀성 첫날의 표정을 정용욱 기자가 전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옥수수를 밀어내는 뻥튀기 가게에서도, 깨를 볶고 떡을 만드는 방앗간에서도, 또 다양한 생선을 갖춘 어물전에서도 시골집 어머니들은 추석 명절 먹을거리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전부 다 보고 싶어요. 왜요? 애기들 6남매인데 아들 셋, 딸 셋 다 보고 싶어.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건 모두 한결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통 정체 속에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몇 시간씩 내키 갖고 와갖고 뭐 뻔뻔히 뭐 초원에 와야 뭐 오늘 무엇이겠어. 뭐 밥 한 그릇 먹고 또 담그게 자고 가면 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서둘러 고향에 도착한 자녀들 역시 설렘을 감추지 않습니다. KTX 기차역에서는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고향에 대한 포근함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좋네요. 고향 오면 항상 좋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수도권에서 출발한 귀성 차량이 속속 밀려드는 터미널. 평소보다 오래 걸린 고향길이지만 귀성객들은 피곤함보다는 즐거움이 앞섭니다. 명절 분위기가 아무래도 내려오면 나니까 너무 좋고 아이들도 송편 만들 거 생각하면서 지금 왔거든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시골집 부모와 귀성에 나선 자녀 모두 마음만은 한가위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추석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승용 차례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5시간 1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6시간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되다가 자정 이후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203만 대의 차량이 광주 전남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유력 주자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대권 의지를 밝힌 예비 주자들을 상대로 도전의 이유와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격차 해소를 위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안철수 의원을 김철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격차 해소에 있다며 해결사는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빈부 격차, 남녀 격차, 세대 격차, 교육 격차, 지역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 격차가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칭칭 감겨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 극단 세력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선에서 합리적 개혁 세력 깃발 아래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존재하는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양극단도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양보나 입장의 철수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미 민심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표출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3당 정립체제가 필요하다. 이른바 새정치를 바라는 안철수 현상을 정치인 안철수가 충분히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했던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뚜벅뚜벅 걸어가고 더 많은 그런 국민들을 위한 정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른 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이 국민의당에 들어와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잠룡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들어줄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반달 모양으로 곱게 빚은 송편이지요. 원래 소나무 송에 떡 병자를 써서 솔잎을 깔고 쪄내는 떡이라는 뜻에서 송병에서 유래했습니다. 곡식을 잘 여물게 해줘 감사하다는 뜻으로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송편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전라도 지역에선 많이 재배되는 모신잎을 넣은 반죽에 동부와 팥 등으로 속을 채웁니다. 일반 송편보다 3배 정도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쑥과 오미자 등 5가지 천연 재료를 넣어서 오색 송편을 빚기도 합니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든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조금은 독특한데요. 칡을 넣어서 단맛과 쓴맛, 그리고 칡의 독특한 맛이 어우러진 송편을 빚는다고 하네요. 송편이 반달 모양이 된 이유는 조금씩 차올라서 보름달이 돼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농사 수확을 감사하는 날 추석. 쌀값 폭락에 한숨 쉬는 농민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웃음 가득한 추석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최근 2단 배터리 폭발로 전량 리콜 결정이 내려진 갤럭시 노트 7이 또다시 폭발해 광주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가 충전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휴대전화의 주인인 28살 장모 씨가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했고 장 씨는 삼성 측에 피해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많은 분들이 본격 귀성길에 오르실 텐데요. 다행히 고향 가는 길, 날씨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날씨는 어떤지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연휴 추석 당일까지는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추석 당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안팎을 유지하며 아침과 한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연휴 내내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아 가급적 아침 시간 차량 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휴 막바지인 금요일 오후부터는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권에 들면서 토요일부터는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휴 후반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있는 날이 많아 귀경할 때 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추석 연휴 3일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야외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광주시당 등 야당 관계자들이 역과 터미널 등에서 귀환객들을 맞이하며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귀환객들에게 현 정부의 시정을 알리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전국농민대회와 노동자 투쟁 계획을 홍보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라 채용 인원을 평년보다 2배 늘려 올해 5급 신입사원 217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 가운데 105명은 농어업인 자녀와 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채용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은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실시됩니다. 원서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가 추석 연휴 동안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일본 예술의 섬 카가와현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한복을 입고 전시관을 찾으면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김광철 예술가의 퍼포먼스가 14일 오후 예술의 거리와 17일 오후 비엔날레 광장에서 열립니다. 곡성군이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주민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나주시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나주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성군에서 1,500 생활체육 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구례군이 5일 시장과 인근 상가에서 군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출생한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산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